2023년 3월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있는 마포구에는 약 3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까지 총 4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스캔들이 불거진 지 48일 만에 경찰 조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날 그는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대중 앞에선 유아인 씨. 현직 법조인들은 현재 사건의 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3명의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유아인 씨가 꾸린 변호인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변호사는 유아인 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대해 영리한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총 3명.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성진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었던 박 변호사는 검사 경력만 28년, 특히 대한민국 검찰 내 최고의 마약 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2013년에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의 씨 등이 연루됐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수사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던 바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경우 다양한 전략과 셈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는데 마약의 경우 이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생길 수 있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가 마약 범죄에 정통한 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유 씨 개인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최선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마약 범죄 변호를 마약 범죄 수사 전문 검사 출신에게 맡긴 것에 영리하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유아인 씨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직 변호사 2명 모두 이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사범, 특히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죄 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하죠. 마약사범의 경우 기소유예 후에도 동일한 범죄로 또 잡히는 경우가 많아 초범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유아인 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변호사는 유아인 씨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며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의 흡입 정황도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아인 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약은 제조, 매매, 알선, 상습 투약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아인 씨의 경우 위에 해당 사항이 없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전제에 따른 예측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마약은 빈도와 용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유아인 씨가 상습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전 국민의 눈길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양형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유아인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추가적인 범행도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그를 믿고 작품을 함께 작업한 제작진과 동료들인데요.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의 경우 주연 배우를 교체했고 이미 촬영이 완료돼 공개를 앞두고 있던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는 공개가 잠정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제작비만 200억이 투자된 영화 하이파이브는 현재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KBS는 그의 출연을 한시적으로 제한했고 패션, 제약회사 등 그를 모델로 세웠던 광고계는 이번 사태로 광고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버닝으로 프랑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고 사도와 소리도 없이로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유아인 씨. 이외에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밀회, 육룡이 나르샤, 영화 완득이, 베테랑, 국가부도의 날 등 배우로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였기에 이번 스캔들이 더욱 씁쓸한데요. 경찰 조사 후 그는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를 일탈 행위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간접 표현하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영향력도 컸던 그였기에 그에 걸맞는 책임감도 갖췄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